안녕하세요. 금융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생각입니다. 금융위기 이상 수준으로 갑니다. 금융위기와 그 IMF 외환위기 그 사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1997년 IMF 그 이상의 경제위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기준금리가 3.5, 미국은 5.0입니다. 1.5%의 간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격차가 큽니다. 게다가 4월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안 올리고 동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5%가 아니라 1.75% 그 이상도 용인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한국에서 외화유출이 극심해질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아마 통제가 전혀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괜찮다라고 계속 떠들어대는데, 지난 12개월 동안 무역 적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1월, 2월, 그리고 3월 중반까지의 무역 수지 적자 수준이 2022년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23년에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국고가 상진돼 가지고 한국이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중국 관련해 가지고 그 적자, 기존에 계속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죠. 하반기가 되면은 뭐 좀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하반기가 돼봐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뭐 이래저래 한국이 놓여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굴욕 외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고개 숙였는지도 모르죠. 뭐 중국과 뭐 미국, 일본 사이에서 줄서기를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좀 되게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총알이 매우 없는 상황이죠. 문재인 정부 때 적자 재정을 너무 많이 펼쳐가지고 정부 부채가 무려 1000조가 넘죠.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도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연금 손대고 뭐 이래저래 지금 거의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저 윤석열 정부가 대화의 제초도 없고 뭐 마이웨이 하면서 고집부리냐라고 이렇게 이해도 안 된다 욕할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게 더 사방에서 사면초가이고 계속 이렇게 짓눌리고 억눌리고 하다 보니까는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꼭 자기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만 포진시켜서 끌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포용이나 여유도 자신이 좀 그래도 뒷배도 있고 좀 여유를 조금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그런 걸 쓸 수 있는데, 지금의 정부는 그런 생각을 할 여건조차도 안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누굽니까? 장재훈이나 권성동 같은 놈을 옆에다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이라고 기가 없겠습니까? 눈과 귀가 다 있을 텐데, 그래도 지가 얘기하는 걸 아무 군말 없이 예스 하면서 앞으로 마이웨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놈들밖에 안 남아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3년 하반기쯤 되면 낮출 거다라고 얘기하는 언론의 얘기가 많은데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고 한국이 바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이래저래 뭐 여기 이 사람도 뭐 되게 세치어로 엄청 얘기를 잘 하죠. 근데 뭡니까? 우려스러운 건 뭐다라면 뭐 금방 뭐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뭐 금리 인하를 2023년 하반기쯤부터는 해서 뭐 사람들의 이 대출을 낸 대출자들의 부담이 금방 좀 이렇게 숨통이 틔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쯤 돼야 금리를 낮춘다고 하고, 미국이 2024년에 금리를 낮추면 한국은 2025년 돼야, 그것도 하반기쯤 돼야 낮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합니다. 그 말이 즉선 앞으로 최소 3년 이상은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겁니다. 대려 금리가 올라갈 때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오르는 걸 멈추고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 아마 경제적인 충격이 더 심하게 닥쳐올 것 같습니다. 왜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걸 멈추고 내린다. 그럼 그게 한국에 실행이 될 때 한 1년의 시간 간격이 생길 거고, 한국에서도 금리를 내리는 게 1년 정도 벌어진다고 해서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현실 세계에서는 한 1년 뒤쯤에나 그 여파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말은 뭐냐? 앞으로 감당 못할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 3년은 버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기다려야 미국이 내리고 또 그 다음 1년 지나야 한국이 내리고 그리고 금리 내리고 난 이후에 실제로 반영되는 게 또 1년 걸린다 라고 하면 최소 지금으로부터 3년이라는 거죠. 최소 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소 3년.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년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죠. 4, 5년이다 라고 보면 맞죠. 집값 내리는 것도 그리고 금리가 내리는 것도 집을 살 시기가 오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시기 내가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무 큰 충격 없이 그냥 서서히 나한테 다가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온갖 강력범죄가 뉴스에서 창궐 하고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개인적으로 변하고 또라이들이 창궐 하고 이런 주위에서 보이는 온갖 위기의 징조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날고 심해지고 그게 달했을 때 이제 나라가 정말 망할 것 같구나. 세상에 전부 다 미친놈들 쓰레기들 또라이들이 넘쳐나는구나. 함부로 저녁에 중심가에는 가면 안 되겠구나. 사람 많은 곳에는 안 가야겠구나. 사람 많은데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무서울 것 같다. 함부로 어디 나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히고 나면 그러고 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어렵다. 많이 힘들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 많은 충격, 많은 혼란, 많은 공포들이 여기저기에서 전방위적으로 다 터져 나올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 이런 걱정,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쯤이라야 좀 그래도 진정되고 좀 이렇게 끝나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겁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금세 금리가 인하하고 대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금리가 정상화될 거다. 이런 말을 믿어야 된다, 믿지 말아야 된다. 믿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 믿고 움직였다가는 언제든지 인생이 지옥으로 추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혼란, 더 많은 충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대비하는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